당장 그 아이 손잡고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백자 찻잔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 아이의 상견례 자리, 저는 20년 전 제 손으로 부숴버린 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딸 민지의 얼굴, 당혹감에 어쩔 줄 모르는 예비 사위 현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증오의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한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명장이라 불리는 사람, 그리고 제 스승이자 첫사랑이었던 남자 박재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벚꽃이 흩날리던 한 달 전 딸 아이의 행복한 웃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 반전과 눈물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기막힌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비극이 시작된 한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 나 현우 씨랑 결혼할 거야. 저는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아의 꽃방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20해 전 피투성이로 도망쳐온 이 마을에서 입양한 딸 민지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제 딸은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돌아와 수줍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비 사위 현우는 음식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작가라고 했습니다. 참하고 선한 인상에 마음이 놓였지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이 토담이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신데 엄청난 원칙주의자라서 그릇에 아주 작은 흠집 하나 있는 것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래. 딸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흠집, 그 단어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것 같았죠. 저는 도자기를 빚던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던 제 손은 이제 꽃을 다듬느라 거칠어졌지만 깊게 박인 굳은 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토담 박재성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중후한 남자의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화면을 껐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설마 그 사람이 맞을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애써 외면한 과거가 제 딸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상견례가 열리는 한옥식당 토담은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은 됨직한 소나무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었고 모든 기물에서는 주인의 고집스러운 기품이 느껴졌죠. 현우와 그의 어머니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주방 쪽 미닫이 문이 열리고 흰 요리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 박재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한때 세상 가장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날카로운 사금파리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우리는 20해의 세월을 사이에 둔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손님들 앞에서 재성 씨의 아내가 당황하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제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 제 옆에 앉은 딸 민지를 번갈아 훑고 있었죠.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가워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감히 여길 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증오가 제 모든 것을 마비시켰죠. 결국 그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민지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아이 손잡고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딸의 손을 잡고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저는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대체 누구야? 왜 그분이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건데?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그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우유부단한 태도에 민지는 더 크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현우 씨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런데 엄마 과거 때문에 내 행복이 이렇게 망가져야 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 엄마가 배신했어.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전부 배신했어. 저는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대답은 민지에게 더 큰 상처만 주었습니다. 딸은 이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이기적인 침묵이 제 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딸 아이는 현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릉의 작은 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는 것이었죠. 저는 첫 차를 타고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박재성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낳은 딸이니 하는 짓도 똑같군.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때 그의 아내가 달려와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20년 전 그 일 아직도 당신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직도 남편은 김선아 씨가 스승님의 마지막 작품을 훔쳐 일본에 팔아넘겼다고 믿고 있어요. 그 충격으로 스승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진실이 사실은 가장 끔찍한 오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저는 입원한 딸의 병실 앞에서 박재성 씨를 기다렸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저는 그를 차에 태워 우리가 처음 만났던 페가마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20해 전 우리의 스승님이자 아버지 같았던 분이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마터를 부수겠다며 협박하던 날 밤 스승님은 제게 눈물로 부탁하셨습니다. 선아야, 내 마지막 작품이다. 이걸 일본 수집가에게 팔아 재성이 모르게 빚을 갚아야 한다. 내가 팔면 헐값이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훔친 것처럼 꾸며주렴. 스승님의 명예와 재성 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도둑이 되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스승님을 20회를 가득 채웠던 그의 증오는 거대한 죄책감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푼 뒤 우리는 민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20해 전에 한 교회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아이 곁에는 어설프게 깎은 작은 나무새 한 마리만 놓여 있었죠. 그 순간 박재성 씨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이 생긴 나무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 유품입니다. 20년 전 목수였던 제 동생 부부가
갓 태어난 딸을 보여주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민지는, 제 딸은 그의 잃어버린 조카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핏줄로 묶어놓았던 겁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스승님의 묘와 동생 부부의 묘를 찾았습니다. 모든 원망과 슬픔이 씻겨나가는 듯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의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새살이 돋고 깨졌던 인연의 조각들은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더 단단하게 붙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된 이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공개될 더 기막힌 반전과 눈물의 사연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